여러분, 미쳐버린 경제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단순히 주가가 좀 떨어졌다거나 삼성이 조금 힘들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엔진의 핵심 부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열기가 우리 모두의 통장 잔고와 국가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의 몰락 위기,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거인이 흔들릴 때 벌어질 국가적 재앙의 실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이다, 4만 원이다 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나랑은 상관없는 주식쟁이들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국가 세수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며 수백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연금,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미쳐버린 경제학에서는 이 거대한 제국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이 왜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형 선고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미쳐버린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1983년 2월에 어느 차가운 겨울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이른바 도쿄 선언을 발표합니다. 당시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하느냐, 무모한 도박이다 라며 조롱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경제의 자부심이었고 반도체는 우리를 먹여 살린 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40년의 불패 신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이라는 낯선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엔비디아의 GPU를 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왕국이라던 삼성이 이 HBM 시장에서 낙오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손을 잡고 하늘을 날 때 삼성은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를 못 만든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인의 뇌사 상태를 의미합니다. 삼성이 AI라는 거대한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고 플랫폼에서 멀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반도체의 독주 시대는 종말을 고한 겁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 비극이 더해집니다.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무적의 요새를 쌓는 동안 삼성의 파운드리는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있습니다. 3나노, 2나노 기술을 먼저 발표하면 뭐 합니까? 수율. 즉, 제품의 완성도가 나오지 않아 고객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인텔조차 포기한 이 험난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밀려난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팹리스와 설계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아예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더 미쳐버리는 사실은 지정학적 단두대입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앞세워 삼성의 팔을 비틀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라. 기술 정보를 내놓아라. 중국에는 팔지 마라.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의 처참한 몰골입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저가형 메모리는 이미 중국에 다 뺏겼고 이제 고사양 반도체마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90조 원의 엔캐리 폭탄이 터지고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인 반도체마저 끊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차가운 지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위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쇄 폭발을 일으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은 국가 세수입니다. 삼성이 내는 법인세는 대한민국 전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삼성이 적자를 내고 세금을 못 내면 국가 예산에 수조 원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을 누가 메울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입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세금은 오르며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불어납니다. 두 번째는 고용 대참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그 밑에 딸린 수만 개의 협력업체들, 반도체 생태계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가장이 위태로워집니다. 평택과 기흥의 상권이 죽고 화성의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척추가 부러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장사하는 가게의 손님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 붕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솟구치고 수입 물가는 폭등합니다. 기름값, 식료품값, 전기세가 일제히 오르며 여러분의 실질 소득은 반토막이 납니다.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미쳐버린 경제학에서만 들려드리는 대한민국 반도체 붕괴 5단계 생존 신호를 공개합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반드시 메모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체크하십시오. 신호 1. 1단계.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납품 실패 기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박탈 신호입니다. AI 시장에서 소외된 삼성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할 첫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신호 2단계. 외국인 지분율의 4% 붕괴입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대한민국 국력의 지표와 같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삼성의 미래를 부정하고 짐을 싸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주가는 4만 원대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신호 3단계. 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의 무기한 중단 소식입니다. 설비 투자가 멈춘다는 것은 기업이 미래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공장이 멈춰서고 주변 건설사와 자재업체들이 연쇄 부도를 맞이한다면 그것은 3단계 경보입니다. 실물 경제의 붕괴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신호 4단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의 부정적 전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었다며 등급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을 넘어 1,600원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제2의 IMF라는 말이 뉴스에 도배되기 시작할 시점입니다. 마지막 5단계 신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혹은 매각 소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꿈꿨던 종합 반도체 강국의 꿈이 공식적으로 사망했음을 의미합니다. 거대 제국이 찢어지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의 자산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40년 전으로 회귀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최종 단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40년간의 성공에 취해 이 무서운 변화를 외면해 왔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 반도체는 무조건 한국이다 라는 안일한 믿음이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노키아가 무너지고 소니가 몰락했듯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은 그동안 쌓여온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심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290조 원의 엔캐리 폭탄, 1,800조 원의 가계부채, 그리고 무너지는 반도체라는 삼중고. 이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친 경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미쳐버린 경제학이 제안하는 3가지 생존 액션 플랜입니다. 첫째, 자산의 탈대한민국을 실천하십시오. 대한민국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일부는 반드시 달러, 미국 국채 혹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쥔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기업으로 분산하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가 흔들릴 때 그 열매를 가져가는 나라와 기업에 여러분의 돈을 심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파제입니다. 둘째, 기술적 안목을 기르십시오. 단순히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HBM이 무엇인지, 파운드리가 왜 중요한지, 미중 갈등이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공부해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수율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매달 체크하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요새처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산만 많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출을 내어 주식에 올인하거나 부동산에 영끌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도살장에 끌려가게 됩니다. 부채를 줄이고 매달 들어오는 따박따박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그 현금이 여러분을 최악의 폭락장에서 인생 역전의 저가 매수 기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쳐버린 경제학 가족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자부심이 오늘의 짐이 되는 비참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라는 거대한 성벽에 균열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그 성벽 밖으로 나와 새로운 땅을 개간한다면 그 충격은 오히려 우리에게 부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자의 돈을 빼앗아 준비된 자의 주머니로 옮겨놓습니다. 여러분은 빼앗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잡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가운 경종을 울리고 뜨거운 실행력을 불어넣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롭고 미쳐버린 분석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성전자,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몰락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비판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우리의 집단 지성이 모일 때 위기는 비로소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파괴적이고 더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여러분의 통장을 굳건히 지키고 타인의 시선이나 국가의 거짓 약속에서 자유로운 진짜 부자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쳐버린 경제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독 이토록 반도체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이 사람과 두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두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의대로만 몰려가는 인재들, 연구비를 삭감당해 연구실을 떠나는 과학자들,
반도체 위기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산업에 미래가 있을까요? 2026년의 태양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모습으로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우리가 지표를 읽고 역사에서 배우며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그 어떤 대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 지폐의 가치가 내일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행동을 시작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미쳐버린 경제학은 여러분이 그 행동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매일 밤 전 세계 금융시장에 검은 속내를 파헤치고 가장 신선한 정보를 배달하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이 쌓은 지식의 가치는 결코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야말로 인구 절벽과 반도체 붕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게 해줄 유일한 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돈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이고 누군가의 희망이며 누군가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국 웃는 자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10발자국 앞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달러를 사고 채권을 공부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시장이 원하는 가치로 변환하십시오. 미쳐버린 경제학은 여러분의 그 치열한 생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은행도 아닌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평안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암이 교차하는 지점, 우리는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가짜 풍요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가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쳐버린 경제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통찰이 그 숫자를 창조하게 만드십시오. 반도체 붕괴, 국가 부채 1,000조 원. 이 무시무시한 숫자들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삼성전자가 사라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미쳐버린 경제학은 여러분이 그 답을 찾는 날까지 가장 낮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정보를 캐내어 오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불을 거머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계속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 강력한 대본으로, 더 소름 돋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